2003년 12월 29일 아내하고 어린 자기 두 자녀가 사망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이제 빨랫줄에 사망한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는 적도 없고요. 이외에 다른 특별히 볼만한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박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했다라고 이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그 아내, 이제 그 박 씨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손에요? 보시죠, 이게. 손 가운데 뭐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게 뭐죠? 사망 당시에 이 박 씨가 한 1.5cm 정도 되는 이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아, 종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네. 죽으면서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쥐고 죽는다는 건 마지막 안간힘을 쓸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성 시강이라고 바로 시신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라면 네. 보통은 늘어져요. 이게 많이. 근데 이렇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는 건 이게 뭔가 강력한 힘을 인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 재질이 집안에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 여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아내 사연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의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시신인지는 1차적으로 사큰, 즉 끈이 목 부위를 압박해 피부에 형성된 흔적을 통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죽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목을 졸려 살해될 때는 몸을 바둥거리거나 목과 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끈을 빼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사큰이 다양한 방향으로 남거나 사큰의 범위가 넓고 이 과정에서 피부까진과 같은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반항흔이 없었고 사큰도 하나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 추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수사대나 법의학자님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검시 조사관님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체나 변사 의심이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 과학수사대 요원과 검시관이 출동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중 검시관은 시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후 현상이나 손상이 관찰되면 담당 의사에게 통지를 하여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거나 무거운 과정을 통해 수사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검시관님이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시신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박 씨 손에 마지막에 종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봐도 좀 찜찜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박 씨의 가슴 부위부터 얼굴까지가 치마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빨랫줄이 맨살이 아닌 치마 위로 조여졌기 때문에 사건이 나왔더라도 약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혀내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시신의 사후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 이외에도 얼굴과 결막에 나타나는 일혈점, 사건 위쪽으로의 우열, 사건 주변의 피부까짐 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차적으로 사연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혈점인 건 저기 보시면 점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혈인데 점처럼 보이는 거를 이제 옛날부터 그냥 일혈점이라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출혈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점출혈이 있는 거는 사실은 저거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정맥들에 피가 나는 거거든요. 안에서 터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이면 질식사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근데 이게 살일 때랑 타살일 때랑 달라요? 일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금 검시조사관님께서도 얘기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타살일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아무리 목에 강력하게 걸렸더라도 본인이 움직이면서 피하려고 하고 반항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출혈이 조금 더
보다는 좀 더 심하게 보시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요. 왜 우리 그 명탐정 코난 뭐 그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항상 탐정들이 눈꺼풀을 이렇게 까본 다음에 아, 네. 여기에 출혈이 많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다. 이게 타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얘기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언어가 어려워서 또 일반 분들께서는 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끈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얼굴에 우렬 현상이 있다 뭐 그런데 우렬 현상 그냥 피가 몰려서 뻘겋게 변한 걸 우렬 현상이 있다. 요 정도로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살일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하다는 오랫동안 거죠. 저항을 했기 예. 때문에 좀 더 심할 수 예.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딴다거나 할 때도 꽉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피가 안 통해서 안에서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또한 이 사건의 아내 박 씨가 살해당한 거라면 사건 주변에 피부 까진 흔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타살의 흔적에 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살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누군가의 목에 졸려 살해될 경우 몸을 버둥거리고 반항을 하게 되는데요. 광범위하지. 그러면 목에도 이렇게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블러 처리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색감만 네. 봐도 광범위한 오른쪽은- 것과 예. 몰려 있는 거 차이죠. 오른쪽은 상처가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왼쪽은 얼핏 봐선 잘 모르겠거든요. 네, 두 사진 다 타살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까짐이 사큰 위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고요. 우려의 상태만 조금 남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반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 까짐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형태입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교살 과정에서 피부 까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내 박 씨가 살해당했다면 피부 까짐 현상이 왼쪽 사진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랫줄이 치마 위에 조여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검시 현장에서는 이런 피부 까짐을 포함해 다양한 사후 현상을 좀 더 적나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명 휴대용 돋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페는 왜 의사들이 수술할 때 네. 끼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요. 사실은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피부를. 현장에 돋보기구나. 가져가서 그렇죠. 우리 피부과 가면 피부 상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네네. 확대하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미경도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현미경이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도착을 하면 육안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휴대용 현미경을 통해서 피부 상태라든지 상처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한번 볼 건데요. 배우를 조정을 하면 이렇게 피부들이 굉장히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피부 상태를 보고 피부의 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건의 방향, 각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과연 초기 진술과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살 과정에서 입등을 막음으로써 구강 안에 있는 상처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점출혈이 생겼다면 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에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휴대용 현미경으로 자세히 이분 볼 같은 수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입 혓바닥이나 구강 점막에 작은 점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변사체들을 바라보면 이런 작은 점들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그냥 노트북에 연결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달해서 와이파이로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게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적용이 아직 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엔 화질이 좋으니까 관찰 네.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capture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카메라, 스마트폰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서 수사에 또 활용이 된다는 건 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큰이라든가 피부 까짐이라든가 이런 게 과 타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대해서 들여다보는구나. 근데 이 사건은 2003년에 발생한 거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좀 예, 도구가 맞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그땐 과학수사나 검시조사가 전문화되거나 지금처럼 체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찰이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구 같은 경우도 있지도 않았습니다.